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20% 가까이 올랐고 애프터장 그리고 또 지금 주간장에서도 봤을 때 한 7, 8%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왜 오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아이온큐의 현재 상황을 크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게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 저의 생각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밤에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이제 다우지수는 떨어졌고 S&P는 0.5% 올랐고 나스닥이 1% 넘게 강세를 보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CPI가 이제 예상치보다 적게 나오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제 물가 안정세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또 트럼프가 4월 2일에 상호관세 또 언급하면서 우리 세게 때릴 거야. 너네 주변국들 우리랑 얘기하고 싶으면 지금 얘기해. 이런 식으로 푸시를 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물가가 잡힌다는 신호가 보이자 다시 한번 단기간에 많이 오르고 또 최근에 많이 빠졌던 애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뭐 반도체, AI 뭐 이런 애들 그리고 양자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재밌는 거는 아이온큐가 한 17% 정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랜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폐장 후에도 뭐 6% 제가 캡처했을 때는 한 7, 8% 정도 주간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 급등 이유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뭐 요거는 정확하게 그 이유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뭐 호재를 찾아봤더니 일본 온라인 중개업체인 라쿠텐 증권이 아이온큐 주식을 최근에 9만 주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뭐 그렇게 큰 비중은 뭐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요. 실제로 이 회사가 운영하는 포트폴리오의 뭐 한 자리 숫자 비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직접적인 급등 이유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의 그냥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쿠텐 증권은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온라인 증권사로 지금 보니까 25년 1월 기준으로 1200만 종합 계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미국의 로빈후드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 9월에 주식 매매 수수료 무료화하면서 시장 확대하고 있고 신규 고객이 굉장히 젊다. 그리고 라쿠텐 증권은 라쿠텐 그룹, 일본의 대표적인 IT 그룹의 이제 핵심 계열사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영향은 있었겠지만 직접적으로 20%를 올리는데 큰 기여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자, 그리고 오늘 나온 공시를 보면요, 피터 제프맨 CEO가 이제 200만 주 매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엊그저께 전달을 드렸는데 실제로 200만 주를 각각 150만 주 정도는 13센트의 스톡옵션 행사에서 받은 거, 47만 주는 7불 63센트에 행사를 해서 받은 스톡 옵션을 이제 200만 주, 한 18불 72센트 정도에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40불, 50불 때 팔지 않았는가? 요거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추측을 해보면 일단 이 공시에 보면요, 10B5-1 매도 계획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은 한 적어도 3달 전에 미리 이 내부자가 나 주식을 팔고 싶어 라고 하고 브로커들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뭐 내가 차후에 어떤 소식이 나올지 모르지만 한 뭐 적절한 시점을 가지고 그때 뭐 내가 정하는 선에서 알아서 팔아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뭐 얼마 밑에 가면 자동 매도, 얼마 위로 가면 자동 매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내부자 거래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 장치인데 이거를 아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8불에 매도가 된 거면은 뭐 그렇게 좋은 가격에 팔았다고 보기 힘들죠. 그래서 아마 밑에 선에서 걸려서 브로커가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이게 오히려 더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이미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알 내용입니다. 아이온큐가 보안통신, 양자 네트워크를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복습 차원의 얘기인데 어젯밤에 나왔죠. 그래서 24년 말에는 큐비텍을 인수했고 최근에는 아이디 퀀티크의 대주주가 되면서 양자 네트워킹 로드맵을 이뤄가고 있다. 그래서 아이디 퀀티크에 250개의 양자 네트워킹 관련 특허를 추가로 확보했다. 그래서 큐비텍과 협력하게 되면서 미 공군연구소와 5,450만, 2,110만 달러 규모의 양자 네트워킹 계약 2건을 체결했고 이제 정보 보안 응용 연구소와 57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차지하면서 양자 네트워킹 쪽으로 굉장히 전체 계약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200억 매출을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이온큐의 신임 사장 니콜로 데마시는 아이온큐 양자 네트워킹, 양자 컴퓨팅과 높은 시너지를 가지고 있고 양자 네트워킹 시장에서 제대로 리더십을 가진 유일한 기업이다. 왜냐면 양자 네트워킹 기업 중에 뭐 아르키 퀀텀 뭐 몇 개 있는데 제대로 매출 내는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매출적인 면에서는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터, 양자 네트워킹까지 가져가겠다. 참고로 아이온큐가 인수한 큐비텍은 미국 테네시주 채터누가라는 도시에서 EPB 양자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DQ 역시 22년 6월 말에 한국에서 800km에 달하는 국가 단위 양자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양자통신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유럽 전체 양자 네트워크를 2027년까지 구축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거에 잘 부합하는 것 같아요. 아이온큐가 미 국방기관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의 양자 네트워크, 통신이 불가능한 이 초보한 업그레이드된 인터넷을 설치하려는 그 수조 원대 프로젝트를 수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맥킨지에 따르면 양자 통신 시장 규모는 2035년까지 약 20조 원으로 성장할 거다. 왜 이렇게 커지고 있냐면 양자 컴퓨팅이 제대로 큐비트를 늘리려면 여러 양자 컴퓨터를 연결하는 분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데이터 보안도 중요하고 양자 센싱, 초정밀 시간 동기화 같은 것도 늘어나면서 양자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양자 네트워킹으로 아이온큐가 역량을 넓히면서 정부, 민간기업,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업데이트된 투자자 자료를 보면요, 아이온큐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아직 최종 승인 받지 않은 것까지 합쳐서 한 500여 개 되고 IDQ가 한 300개 정도 되고요. 큐비텍이 한 118개 정도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인수 완료하면서 아이온큐의 특허가 900개를 넘어가게 됐고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이 한 1000개에서 200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이 또 다른 레벨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더 큰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왜 양자 네트워크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기존 사업이 어렵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23년 4분기 실적 24년 2월에 발표를 했는데 이때 지금은 떠났지만 R&D 상무였던 패탕 상무가 포토닉 인터커넥이라는 아이온큐의 이 양자칩 여러 개를 연결해서 큐비트 숫자를 급진적으로 늘리는 기술을 2024년 안에 마무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회사에서도 24년 안에 한번 시연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총 4단계 단계가 있는데 2월에 1단계, 10월에 2단계 완성했고요. 25년 3월 현재까지는 다음 단계 소식이 부재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제가 시애틀 공장에 실제 양자 컴퓨팅이나 이런 AI 박사님들 몇 분을 모시고 갔는데요. 그분들이 보셨을 때 이 포토닉 인터커넥이라는 기술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없었던 기술이고 상업화가 매우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4년 3분기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NKT 포토닉스라는 회사와 또 아이맥이라는 연구소와 협력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조금 뜬금없었죠.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은 NKT 포토닉스는 덴마크에 본사를 둔 광학 기술, 레이저 제조 기업인데요.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아이온큐는 2025년까지 3개의 광학 서브 시스템 시제품을 제공받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즉 아이온큐 템포에 필요한 기술을 얘네한테 어느 정도 받겠다는 얘기고요. 아이맥 같은 경우는 벨기에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반도체 나노전자 연구기관인데 여기랑 협력을 해서 광 직접 회로, 칩 규모의 이온 트랩 기술을 같이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템포 개발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죠. 64AQ에.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36AQ까지는 아이온큐가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는데 이거를 늘려서 64 또는 256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한 기술적으로 도전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뛰어난 조직들과 협력을 해야만 가능하다라는 힌트를 줬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딜레이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4년 1분기 실적 발표 때 포르테 엔터프라이즈 지금 36개의 알고리즘 큐빗이 들어가 있는데 5대를 제조한 후에 64EQ인 템퍼로 넘어가겠다라고 했는데 한 대는 스위스 퀀텀 바젤에 이미 배치가 됐죠. 판매가 됐고 다음 4개에 대해서는 아직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때 스위스로 넘어간 거 조립하고 있고 2대 더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4개 더 남았는데 2개 더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이 소식도 아직 안 나왔죠. 왜 안 나올까? 이 2개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면 같이 놓고 추론을 해봤을 때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판매뿐만 아니라 개발이 굉장히 어려움을 유출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시간이 걸리니까 계속 하면서 매출이 줄어들면 안 되죠. 성장세를 계속 보여줘야 되고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그 해결책으로 양자 네트워킹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려워지니까 요거를 가져와서 같이 끌고 가겠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힌트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최근에 업데이트된 투자자 자료에 보면은요, 양자 인터넷 관련된 슬라이드를 아이온큐가 여러 개 넣습니다. 양자 인터넷을 양자 네트워킹을 통해 만들고 있다. 지금 기존의 클래시컬 네트워크가 있는데 여기에 양자적인 부분들을 넣어서 해킹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초보안 통신을 구현하겠다. 그래서 기존에는 64EQ까지는 이제 포토닉 인터커넥이 안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여러 대를 연결을 해서 지금 64EQ 나오면은 4개 연결하면 256이죠. 그래서 2025년에는 64, 2026년에는 그거 4개 연결해서 256 만들게 라는 계획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업들을 지금 인수를 하고 있는 거죠. 뭐 큐비텍이나 아이디 퀀티크 같은 데서 뭘 가져오냐, 양자키 분배 기술, 양자 센싱, 그리고 양자 난수 생성기 등 이 양자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는 기술들을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큐비텍은 채터누가의 양자 네트워킹을 상업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노하우와 기술들이 있어야만 아이온큐가 64EQ 더 나아가서 256AQ 달성을 해서 양자 컴퓨터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인수합병을 하고 있는 거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얻은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자 네트워킹에 진출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특히 뭐 트위터에 굉장히 아이온큐에 오래 투자했던 분들 중에 이제 이런 큰 변화를 보고 좀 비관적으로 바뀌신 분들도 있어요. 강성 주주들 중에 이제 마음이 어려워진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왜 계속 투자하는가라고 여쭤보시면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온큐의 연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21년에 160만 달러, 22년에 1100만 달러, 23년에 2200만, 24년에는 4300만. 지금 뭐 22년부터 2배씩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25년 매출 예상, 가이던스가 중요한데 7,500만에서 9,500만을 보고 있죠. 그러면 딱 중간값이 8,500만인데 이것만 해도 작년 대비 2배를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는 뭐 양자 하드웨어가 조금 부진하더라도 양자 네트워킹으로 어느 정도 매출 성장세를 우리가 채워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발표를 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변화가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다. 다만 매출 성장성이 보장된다는 가정 아래서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요걸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들 정리를 좀 해보면 아이온큐의 큰 변화들로 인해서 뭐 장기 강성주주들 중에 뭐 변절한 사람들도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드웨어 사업을 밀고 있었는데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양자 네트워킹 사업으로 포커스가 합쳐지고 있다는 거죠. 늘어나면서. 그래서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의 유용성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포토닉 인터커넥트가 필요한데 이거를 상업화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조직들과 뭐 협력도 하고 필요한 회사들 인수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하면서 하드웨어가 조금 더 걸리니까 양자 네트워킹으로 진출을 해서 매출 성장을 채우면서 하드웨어도 끌어올리겠다라는 전략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여쭤보시면 저도 모릅니다. 저도 외부자고 내부자 정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아이온큐가 다만 저는 아이온큐가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작년 대비 2배 가까이 내놓은 것이 회사가 자신감이 있구나 판단해서 여전히 투자는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트업 투자잖아요. 이게 저는 뭐 아이온큐가 인력이 한 40명, 50명일 때부터 투자해서 지금 한 인력이 한 500명까지 늘어났는데 아무리 잘해도요. 스타트업들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예상대로 100% 순조롭게 가지 않습니다. 요거는 뭐 스타트업을 키워보고 엑시트하신 뭐 저희 선배님들한테 여쭤봐도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인데 그래서 항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가을바람 얘기 듣고 나는 아이온큐에 몰빵한다 이런 거 하시지 말라는 거죠. 저도 다 일을 각오를 하고 아이온큐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저도 모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는데요. 이 양자가 된다 안 된다 지금 뭐 스타트업들 뿐만 아니라 빅테크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게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양자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온큐 역시 그 양자의 상업화를 위해 가면서 뭐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새로 확장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100% 가지 않아서 아쉽고 마음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장기 투자는 마치 우리가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요. 또 와인을 숙성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은 미약하지만 미래에 어떻게 될지 중간중간에 우리가 꾸준히 체크하면서 제대로 자라고 제대로 숙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투자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이온큐와.
그런 자세가 우리한테 적합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 주가 급등 이후 추론을 해봤고 현재 상황을 분석하면서 왜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고 그걸 기반으로 투자하지만 제가 항상 옳진 않고요. 저도 틀릴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